그날 아침 김진우 씨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아버지 방을 열었습니다. 불 꺼진 방, 꺼지지 않은 TV, 그리고 침대 위에는 아버지가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은 얼굴, 미동 없는 가슴, 차가워진 손끝. 그 순간 진우 씨는 얼어붙은 채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입을 떼는 데만 몇 분이 걸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좋아하시던 회색 조끼를 꺼내 입혀드리고 침대를 정리하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그게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라고 믿었죠. 그런데 몇 시간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돌아가신 이유가 확실하지 않다며 아버지를 병원으로 다시 데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아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진우 씨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좋은 뜻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나요? 이 영상은 그런 날이 당신 가족에게도 닥쳤을 때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아무 준비 없이 그날을 맞이한다면 자녀는 슬픔이 아니라 혼란과 죄책감으로 당신을 떠나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괜찮아. 아직은 멀었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은 이별은 자식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후회를 남깁니다.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은 자녀의 그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클릭 하나가 당신 자녀의 눈물을 정돈된 작별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자녀가 당신을 발견한 그 순간 당황하고 울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19 신고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것 같은데 꼭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을 30년간 수백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같은 답을 드립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자녀가 더 큰 혼란에 빠집니다. 김진우 씨도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발견하고 몇 분 동안 얼어붙어 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게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고를 망설이다 더 어려운 상황을 겪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지 않고 모든 장례와 행정 절차가 막히게 됩니다. 또한 시신을 임의로 손대면 왜 손댔냐는 경찰의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119는 단순한 신고가 아닙니다. 고인을 보호하는 마지막 절차이자 자녀를 법적 행정적으로 지켜주는 첫 걸음입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심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경찰에 연계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이어갑니다. 진우 씨 아버지도 이미 숨을 거둔 지 시간이 꽤 지나 있었고 구급대원은 즉시 경찰을 호출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아버지의 건강 상태, 복용 중이던 약, 병원 기록을 확인한 뒤 자연사로 판단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은 고인을 의심하거나 가족을 불신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겨진 가족을 보호하고 고인의 마지막 순간을 온전히 인정받기 위한 국가의 절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사망진단서를 단 일부만 발급받았습니다. 장례식장에 제출한 뒤 사망신고와 보험 청구를 하려다 다시 병원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차라리 미리 알았더라면 그땐 마음도 정신도 없었는데 사망진단서는 최소 3부 이상 미리 받아두어야 합니다. 한 부는 장례식장 제출용, 한 부는 주민센터 사망신고용, 한 부는 보험이나 금융기관 제출용. 재산이 많거나 가족이 많다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진단서는 꼭 3부 이상 받아라는 말 지금 가족에게 전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자녀의 발걸음을 훨씬 덜 무겁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병원에 다시 찾아가고 서류를 재발급받고 마음 추스를 틈도 없이 뛰어다녀야 했던 진우 씨의 그날처럼 당신의 자녀도 같은 혼란을 겪게 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알게 된 사실들 꼭 가족과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준비가 자녀에게는 마지막 인사를 정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겁니다.
당신이 떠나신 후 자녀는 떨리는 손으로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게 됩니다.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어요. 그 한마디를 하는데도 눈물이 앞서 터집니다. 그 순간부터 시신 이송과 장례 준비가 시작됩니다. 저희 같은 장의사는 그 집으로 조용히 찾아가 자녀의 떨리는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슬프시죠? 하지만 이제 아버님을 편안히 모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고인의 몸은 옮겨지기 전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인사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순간은 짧지만 평생을 가는 기억이 됩니다. 진우 씨는 아버지의 침대 곁에 형제들과 함께 섰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각자의 방식으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가시는 길 편안하세요. 그의 동생은 아버지가 늘 매던 넥타이를 살며시 이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좋아하셨잖아요. 갖고 가세요. 그 작은 동작 하나가 자식으로서 해드린 마지막 위로가 되었습니다. 진우 씨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 인사를 못했더라면 아마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고인을 모시고 나갈 때 가족들은 조용히 따라 나섭니다. 진우 씨의 누나는 현관까지 함께 걸어 나와 아버지의 마지막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 배웅이 그녀에겐 이별을 받아들이는 첫걸음이었죠. 시신 이송 차량에 고인을 모신 뒤 가족 중 한 명이 동승해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우 씨는 아버지와 함께 조용히 그 길을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염습실에서 고인의 몸을 정갈이 닦고 수의를 입히는 염습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굳은 살 박인 손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평생을 일하신 그 손 왜 이제서야 제대로 바라보게 된 걸까요? 염습이 끝나면 고인은 관에 모셔지고 가족은 마지막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진우 씨 가족은 각자의 작별을 준비했습니다. 누나는 아버지가 좋아하던 꽃을, 동생은 낡은 지갑을 관 속에 살며시 넣었습니다. 그건 그들에게 말로 하지 못한 사랑을 대신하는 인사였습니다. 관이 닫히고 고인은 빈소로 옮겨집니다. 진우 씨 가족은 빈소에 아버지의 오래된 낚싯대, 바둑판, 화분을 함께 두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물건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울며 아버지와 함께 했던 수많은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간들이 이별을 받아들이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넥타이 한 장, 그 지갑 하나조차 준비하지 못했다면 자녀는 평생 그날을 후회하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지금 나는 그런 걸 못 남겨줘서 미안하다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게 바로 지금 준비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떠난 뒤 자녀는 이별을 정리할 수 있는 작고 따뜻한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걸 지금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별의 슬픔이 조금씩 가라앉을 무렵 자녀는 또 하나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매장과 화장, 장례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건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난 뒤 자녀는 조용히 이런 고민을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매장을 원하셨을까? 화장을 원하셨을까? 그 대답 하나를 몰라서 자녀는 한참을 울게 됩니다. 진우 씨 가족도 그랬습니다. 형제들은 빈소에 모여 서로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셨잖아. 아니야, 할아버지 옆에 모시고 싶어 하셨어. 어떤 기록도 메모도 없었던 진우 씨는 그 중간에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내가 아버지 뜻을 어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후회가 남지 않도록 지금 단 한 문장만이라도 남겨주세요. 나는 수목장이 좋아. 기독교식으로 간단히 해줘.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진우 씨 가족은 다행히 아버지의 친구분에게 들은 말을 통해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김 선생이 바다에 뿌려달라고 하셨다더라. 그 말이 없었다면 가족 간의 갈등은 더 깊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례 방식만 문제가 아닙니다. 장례 기간, 상주 결정, 종교 의식 방식까지 모든 걸 자녀가 결정해야 합니다. 슬픔 속에서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건
상상보다 훨씬 더 큰 부담입니다. 진우 씨 가족은 친척들의 일정과 직장 사정을 고려해 2박 3일로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툼도 있었고 눈물도 많았습니다. 종교 문제도 쉽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기독교식, 동생은 전통식. 결국 절충안을 택했지만 아버지는 과연 이걸 원하셨을까? 그 의문은 남았습니다. 사진 하나 정하는데도, 누가 상주를 맡을지 정하는데도 가족들은 조심스럽고 예민해졌습니다. 진우 씨는 말했습니다. 결정 하나 내릴 때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하지만 그 고민들을 미리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이에 단순히 이렇게만 적어도 됩니다. 나는 화장해서 수목장으로 가고 싶다. 장례는 2일이면 좋겠다. 기독교식으로 간단히 해줘. 사진은 손주랑 같이 찍은 걸 써줘. 상주는 큰딸이 맡아도 괜찮다. 이 짧은 말들이 그날 자녀의 혼란을 막아줄 나침반이 됩니다. 아무 말 없이 떠나신다면 자녀는 매 순간 결정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오랜 시간 죄책감이 되어 남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마음을 작은 메모로 남겨주세요. 그 한 장의 종이가 자녀에게는 이별을 받아들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난 뒤 자녀는 장례를 치르면서 동시에 수많은 행정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사망신고입니다. 하지만 많은 가족들이 이 중요한 절차를 장례 끝나고서야 뒤늦게 떠올립니다. 진우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례식 내내 조문객을 맡고 절차를 챙기고 울음을 삼키느라 사망신고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 사망신고는 했어? 그제야 진우 씨는 깜빡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망신고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단 2가지. 사망진단서 원본, 신고인의 신분증. 하지만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해야 하며 이걸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망신고를 늦추면 고인 명의의 각종 자동이체와 청구가 계속 이어집니다. 진우 씨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은 여전히 출금되고 있었고 보험료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움직일 줄 알았는데 계좌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더라고요. 이 모든 걸 중단하려면 각 기관에 직접 연락해서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인의 사망을 계속 설명해야 하는 과정이 남은 가족에게는 큰 감정적 고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알려두세요. 내가 떠난 뒤엔 공과금부터 끊고 정부24에서 사망자 재산 조회 먼저 해봐. 이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복잡한 퍼즐을 푸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정부24의 사망자 재산 조회 서비스는 고인의 예금, 보험, 주식, 부동산, 부채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족은 이 존재조차 모릅니다. 진우 씨는 이 서비스를 알고 나서야 아버지 명의의 통장, 보험, 소액 주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진 아버지가 어떤 은행을 쓰셨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이런 걸 한 번이라도 얘기해 주셨더라면 그 말이 계속 입에서 맴돌았다고 했습니다. 사망신고 후에는 상속 문제가 시작됩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 상속 비율로 나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형제 간 갈등이 생기기도 쉽습니다. 진우 씨 가족도 아버지가 남긴 집, 예금을 어떻게 나눌지 작은 말다툼이 오갔습니다. 그건 돈이 아니라 감정이 얽힌 문제였습니다. 누가 더 많이 도와드렸냐? 생전에 누구에게 뭘 주셨냐? 말하기 힘든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언장까지는 아니어도 재산에 대한 간단한 메모라도 남겨주세요. 내 집은 큰아들에게, 예금은 반반 나눠라. 이 보험은 막내 이름으로 돼 있다. 그런 짧은 기록 하나가
가족 간 갈등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고인이 남긴 휴대폰, SNS 계정, 이메일, 포털 사이트 로그인 정보 등 디지털 자산도 요즘은 중요합니다. 진우 씨는 아버지의 휴대폰 해지를 위해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도 만만치 않았고 이메일 비밀번호는 결국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정보가 있었을지 지금도 궁금해요. 당신이 남긴 계좌, 보험, 비밀번호, 이런 정보 하나하나가 자녀에겐 슬픔 속에서 버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해서 가족이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세요. 혹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 자녀는 단지 슬퍼하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그 위에 이런 무거운 행정 절차까지 지게 된다면 마음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러니 지금 작은 정리 하나라도 시작해 주세요. 그게 당신이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자녀는 조용히 또 하나의 무거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남긴 집과 예금 어떻게 나눠야 할까? 진우 씨 가족도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집 한 채, 예금, 보험금, 그리고 오래된 차 한 대. 법적으로는 셋이 똑같이 나눠야 했지만 누나는 병간호를 내가 더 했다. 동생은 난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 집을 가져야 한다. 각자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 씨는 중간에서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아버지 뜻은 대체 뭐였을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딱 한 장의 메모가 필요합니다. 내 계좌는 큰아들이 관리하고 보험은 진우에게 맡겨라. 법적 유언장이 아니더라도 그 한 줄이 가족 간의 갈등을 막아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진우 씨의 아버지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으셨고 형제들은 결국 법정 절차대로 나누기로 했지만 그 과정에서 남은 감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상속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진우 씨 가족도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오래도록 고민했습니다. 팔아서 나눌지, 한 명이 살고 나머지에게 돈을 줄지, 공동 명의로 할지, 그 어떤 결정도 쉬운 건 없었습니다. 결국 집을 팔아 셋이 나눴지만 진우 씨는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한마디라도 해주셨다면 이렇게 마음이 무겁진 않았을 텐데요. 그리고 또 하나, 빚은 상속되기도 합니다. 모든 재산이 남는 게 아닙니다. 빚이 있다면 3개월 안에 한정 승인을 신청해야 자녀가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게 됩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겠다는 법적 신청입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자녀가 수억 원의 빚을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본 어느 가족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업 부채가 수억 원이라는 걸 사망 후에야 알게 되었고 한정 승인을 하지 못해 전 재산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내가 떠난 뒤 내 빚은 물려받지 마라. 한정 승인을 꼭 신청해.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당신 자녀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상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현금이 없으면 집이나 토지를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아버지 생전에 증여라도 했을 텐데 이런 후회는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우 씨의 아버지는 다행히 수익자를 지정해 두어서 보험금 수령은 쉬웠지만 많은 가족들이 가입 사실조차 모르고 증서를 찾지 못해 보험금을 놓치기도 합니다. 은행 계좌도 사망 사실이 통보되면 곧바로 계좌가 동결됩니다. 그걸 인출하려면 모든 상속인이 함께 서류를 준비하고 창구에 가야 합니다. 진우 씨는 아버지가 어떤 은행을 쓰셨는지라도 알려주셨다면 하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디지털 자산도 상속의 일부입니다. 휴대폰 비밀번호, 이메일, 사진, 클라우드, 심지어는 암호화폐 지갑까지 이 정보 하나 없이 중요한 가족 사진을 영영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품 정리도 감정적으로는 가장 힘든 일입니다. 진우 씨 가족은 아버지의 옷과 책을 정리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시계는 내가 가져야 해. 그 책은 아버지가 나 주려고 따로 뒀던 거야. 사소한 것 같지만 그 물건 하나로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 갈등을 막는 방법은 단 하나. 당신의 희망을 지금 미리 적어두는 겁니다. 시계는 진우에게, 책은 막내에게, 이 셔츠는 버리지 말고 꼭 간직해줘. 그 한 줄이 남은 가족의 감정을 지켜주는 선이 됩니다. 상속은 단지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떠난 뒤에도 가족이 어떻게 서로를 배려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적는 그 짧은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지키고 형제의 사이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떠난 뒤에도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진짜 유산입니다. 장례가 끝난 날, 자녀는 조용히 당신의 방 문을 엽니다. 이불을 정리하고 수첩을 꺼내보고 당신이 쓰던 컵을 조용히 닦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물이 또 흐릅니다. 진우 씨도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날, 아버지의 방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엔 아직도 아버지의 냄새가 남아 있었고, 침대 위에는 읽다 만 책, 탁자 위에는 반쯤 마신 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물잔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술이 마지막으로 닿았던 그 조용한 물잔 하나 앞에서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자리는 늘 그렇습니다. 그리움이 밀려오고 후회가 밀려오고 그리고 내가 잘해드렸나? 그 물음이 가슴 깊이 남습니다. 진우 씨는 서랍을 정리하다 아버지의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엔 흘려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 진우에게. 너는 늘 좋은 아들이었다. 내 통장은 서랍 맨 아래에 있다. 모두 너희들 것이다. 아버지가 늘 사랑한다. 그 짧은 메모 한 장이 진우 씨에게는 평생을 지탱해주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좋은 아들이었구나.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생각하셨구나. 그 확신은 슬픔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그 위로를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유언장도 거창한 말도 필요 없습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건 큰딸에게 줘라.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살아가는데 가장 따뜻한 나침반이 됩니다. 30년간 수많은 장례를 함께하면서 저는 봤습니다. 메모 하나가 있었던 가족은 흔들리지 않았고 아무 말 없이 떠난 가족은 오래도록 헤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배운 집에서 임종했을 때 꼭 해야 할 6가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에 신고하고 사망 진단서를 받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진단서는 꼭 3부 이상 받아두라고 자녀에게 알려주세요. 장례식장, 사망신고, 보험 청구 모두에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장례식장에 연락하고 시신을 이송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자녀가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꼭 마련해 주세요. 세 번째는 장례 방식과 종교 의식에 대한 당신의 뜻을 남기는 일입니다. 화장인지 매장인지 기독교식인지 불교식인지 간단한 메모 한 줄이면 됩니다. 네 번째는 사망신고와 각종 행정 절차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 특히 정부24의 사망자 재산 조회 서비스, 자녀가 꼭 알 수 있게 알려주세요. 다섯 번째는 상속과 재산 분배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는 일입니다. 한정승인 같은 중요한 제도도 함께 알려주세요. 그 한마디가 자녀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무엇보다 요한 건 자녀에게 남기는 인정과 사랑의 말입니다. 넌 좋은 아들이었다. 늘 고맙고 사랑했다. 그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위로가 됩니다. 이 모든 준비는 당신이 떠난 후에도 자녀들이 덜 흔들리고 당신의 뜻을 잊지 않도록 돕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진우 씨는 말했습니다. 그 메모 하나 덕분에 아버지의 마음을 평생 간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다짐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자식에게 그런 준비를 해두겠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지막 길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일지 몰라도 이 작은 준비가 당신의 마지막을 더욱 존엄하게, 자녀의 슬픔을 조금 덜 무겁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공유해 주세요.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친구와 이웃에게도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누군가의 마지막 길이 조금 더 평화로워지고 누군가의 자녀가 조금 덜 흔들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 자녀를 지켜주는 준비입니다. 무료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당신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지막 길이 존엄하길, 그리고 남겨진 가족이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